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좀 띄워봐 주시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며칠 후면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과연 국민들의 머릿속에 국민들께 무엇으로 각인이 되었나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 반려견과 산책, 그리고 치맥입니다. 3가지 모두가 국민들께 이전과는 다른 정부의 모습을 보이겠다, 소통하겠다, 탈권위하겠다, 탈권위주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이지만 지금 현재 오늘 이 운영위 국감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 매 순간마다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보인 입장이란 것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앞장에서 본 것과 같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닙니다. 안보, 경제,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안보를 한번 보십시오. 출범 4일 만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핵실험도 한 차례 더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횟수는 10회입니다. 그런 정부가 사드는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의식해가지고 임시자 붙여서 간신히 했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오죽하면 시장이라는 말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가면 2018년에는 744조, 문재인 정부가 포문을 연 이런 각종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가면 2060조에는 3,999조로 국가 채무가 증가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계 경제 위기를 관통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탱해준 유일한 힘이었던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경환, 김희수, 이유정, 조대엽, 박성진, 이 사람들의 낙마 사유를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자체 세운 기준은 물론이고 비상식적인 범죄 혐의에다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인사 참사에 이거는 완결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데 이 정부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닿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신동호, 백원우, 유행열, 한병도, 이런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간혹 한두 분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의원님. 전대협의 의원님. 말씀 들으시고 하십시오. 전대협의 전문가, 네, 다 들으신 다음에 하십시오. 전대협의 강령과 회칙을 보면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에 부당한 등등 해서 반미,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과연 트럼프 방안에 맞춰서 반미 운동하겠다, 시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되신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하시니까 인사참사 발생하고 커피 들고 치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거 하느라고 지금 정작 중요한 안보, 경제 하나도 못 챙기는 겁니다.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합니다. 이분은 온통 반대한민국적인 주의와 주장으로 점천될 길을 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됐습니다. 이런 분이 교육부총리로 교육을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이분 발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대협 방식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외교안보 특보 저 발언 내용들이 지금 저게 북한의 대변인이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안보 초유의 안보 상황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 보좌역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북핵보유국 동결전제 한미훈련 중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된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그게 동맹이냐. 남북 대화하는데 북미 대화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 보좌 받을 예의 지키십시오. 예의 지키십시오. 이런 사람 보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보좌를 받으시려고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자, 질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질의 중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문제투성이에 청와대에서 정책을 위반하고 그것을 각 부처에 하달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싹 트는 겁니다. 특히나 이 정부의 대북관과 대미관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의용 안보실장님, 도대체 문정인 특보의 이런 발언에 송영무 장관은 왜 보내신 겁니까? 답변은 네? 자, 답변해 보십시오. 저 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저부터 답변 드릴까요? 아니, 비서실장님부터. 의원님 말씀에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5공화국, 6공화국 때 자,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만 듣겠습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 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 때 제가 의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일단은 제 답변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잠깐만요. 양쪽 의원님들 자 지금은 답변을 듣는 시간이고요. 답변을 듣고 나서 필요하면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은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잠깐만요.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해 왔습니다. 김선동 판사님, 무슨 말씀을 잠깐만 그렇게 앉으세요. 하십니까? 잠깐만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자, 의원님들 잠깐만. 자, 의원님들 잠깐만요. 의원님들 잠시만요. 자, 예. 잠깐만요.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의나 답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답변을 마저 짧게 두 분께서 해주시기 더 바랍니다. 답변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예. 답변을 못 하시겠죠? 자, 예. 안보실장님도 아까 질의를 받으셨으니까. 안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전희경 의원님 그 질의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매우 어려운 아주 최악의 외교 안보 환경을 전 정부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시절도 없이 막바로 대통령에 취임해서 그동안 6개월간 그 어려운 실타래 같이 꼬인 안보 환경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과는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도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좋다고 했습니다만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미 대통령과는 4번 면담을 했고 5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하고도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만 2번 만나고 8번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중 관계도 회복을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특보일 뿐입니다. 정부의 그 공식 이 정부 입장을 공식으로 대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드 문제와 관해서 말 바꾸기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권 초기서부터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천명을 하고 그 원칙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을 지키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 정부가 한 결정이라도 존중하겠다. 둘째는 그러나 절차적 민주적 투명성은 반드시 찾아야겠다. 또 셋째, 이거 앞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가 안보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 양측에 똑같이 주장을 했고 그 원칙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절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희경 의원님께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말 바꾸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 개인의 의견을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반영한 것을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자, 아니, 그렇게 질의 시간 끝났고, 자, 우리 뭐예요? 잠깐만요. 안보실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아니, 거기에 답변할. 문정인 특보의 의견은 문정인 특보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분의 개인 자, 의견을 저희가 안보실장님. 참고를 하지. 안보실장님. 그거대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한 걸 안보실장님 보셨습니까? 답변 이제 다 하신 거죠? 그럼 예. 왜 보좌는 받으세요? 경질하세요. 발언권 주셨어요? 전희경 의원님 이제 질의 시간 다 여러 끝났습니다.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기 자, 때문에. 예, 그러면 그런 이렇게 거는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의견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답변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예, 김선동 의원님, 예, 먼저 의사진행 발언해주시죠. 네. 제일 야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 진행 중인데, 의사 진행 중인 의원의 질의 도중에, 우리 다른 위원석에서, 의사 진행을 그렇게 방해를 하시는 이 행위는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짚고요. 그리고 비서실장님. 제가 이런 장면은 제가 지금 보다가 정말 첫 번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들으시라고. 묻진 않을게. 자,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 자, 자, 이의원은, 알았어요. 알았고, 그 말씀을 훈계하시는 분부터 먼저 의사 진행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감을 진행을 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의 증인께서 질의하시는 의원을 상대로 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하게 되면 어디 무서워서 국회의원 해먹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여간 그 하실 말씀이 격한 감정에 얹어져서 이런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저는 심각한 국회 모독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풍토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질의를 주고받고 있는 거 이거 여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감싸시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우리가 질의하다가 어떤 특정 증인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역공을 받으면 진짜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고요.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첫 번째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 그것도 운영위원회 청와대를 상대로 한 그런 국정감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것은 우리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비서실장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시거나 하실 일이 있으시면 먼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래 오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영기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는 대단히 낯선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감사를 하자고 했지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모욕을 하자고는 안 했습니다. 사실 내용에 있어서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일방적인 국회의원님들마다 저마다의 신념이 있겠죠. 근데 그 신념의 잣대로 평가를 전제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가 아닌 훈계가 진행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개인의 과거를 왜곡할 여지가 있을 때, 저는 이것조차 우리가 이 국정감사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바라건대 저희 여당도 의사 진행에 있어서 조금 더 야당의 의사 진행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겠으나 야당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이라는 PC에 그런 플랜카드만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무능한지 내용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그런 감사가 진행이 됐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정영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청와대 측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태도, 수감 태도가 참으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부실한 자료 아니면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더니 오늘 임종석 실장과 정의용 실장의 답변 태도 정말로 얼마나 오만함에 취해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첫날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을 가지고 주요 매체를 총동원해서 생중계로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이건 국감 물타기, 국감 기인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캐비넷 뒤지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더니 오늘 지금 동료 의원 전희경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국민 다수가 아주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청와대에 전대협 주사파들이 전부 다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그러면 아까 80년대 상황을 운운했는데 80년대 상황을 떠나서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이념적으로 전향했다라고 한 명 밝힌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전대협 주사파는 80년대 초에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향했다고 밝혔냐고요.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전향했다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이 청와대가 안보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거, 흥진호와 관련해서도 왜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궁금해하고 있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질이냐라고, 그게 질이냐. 아니 답변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아니 그게 답변입니까라고 힐라라는 건 봤어도 청와대 관계자 기관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의원을 상대로 그게 질입니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실장 두 분 다 오히려 의원한테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의 수감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 국정감사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정감사 첫날 기자회견을 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의원에 대해서 그게 질이냐라고 한 이 임종석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받고 국감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에서 통진당 판결, 통진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되신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하시니까 인사참사 발생하고 커피 들고 치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거 하느라고 지금 정작 중요한 안보, 경제 하나도 못 챙기는 겁니다.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합니다. 이분은 온통 반대한민국적인 주의와 주장으로 점천될 길을 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됐습니다. 이런 분이 교육부총리로 교육을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이분 발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대협 방식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외교안보 특보 저 발언 내용들이 지금 저게 북한의 대변인이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안보 초유의 안보 상황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 보좌역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북핵보유국 동결전제 한미훈련 중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된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그게 동맹이냐. 남북대화하는데 북미대화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 보좌 받을 예의 지키십시오. 예의 지키십시오. 이런 사람 보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보좌를 받으시려고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자, 질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해 왔습니다. 김선동 판사님, 무슨 말씀을 잠깐만 그렇게 앉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자, 의원님들 잠깐만. 자, 의원님들 잠깐만요. 의원님들 잠시만요. 자, 예. 잠깐만요.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의나 답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답변을 마저 짧게 두 분께서 해주시기 더 바랍니다. 답변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예. 답변을 못 하시겠죠? 자, 예. 안보실장님도 아까 질의를 받으셨으니까. 안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전희경 의원님 그 질의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매우 어려운 아주 최악의 외교 안보 환경을 전 정부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시절도 없이 막바로 대통령에 취임해서 그동안 6개월간 그 어려운 실타래 같이 꼬인 안보 환경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과는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도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좋다고 했습니다만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미 대통령과는
의원님들 질의 자, 중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문제투성이에 청와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각 부처에 하달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싹 트는 겁니다. 특히나 이 정부의 대북관과 대미관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의용 안보실장님, 도대체 문정인 특보의 이런 발언에 송영무 장관은 왜 보내신 겁니까? 답변은 네? 자, 답변해 보십시오. 저 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저부터 답변 드릴까요? 아니, 비서실장님부터. 의원님 말씀에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50하국, 60하국 때 자,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만 듣겠습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50하국, 60하국 때 정치 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 때 제가 의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일단은 제 답변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잠깐만요. 양쪽 의원님들, 자, 지금은 답변을 듣는 시간이고요. 답변을 듣고 나서 필요하면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은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매우 유감입니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좀 띄워봐 주시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며칠 후면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과연 국민들의 머릿속에 국민들께 무엇으로 각인이 되었나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 반려견과 산책, 그리고 치맥입니다. 3가지 모두가 국민들께 이전과는 다른 정부의 모습을 보이겠다, 소통하겠다, 탈권위하겠다, 탈권위주의하겠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이지만 지금 현재 오늘 이 운영위 국감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 매 순간마다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보인 입장이란 것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앞장에서 본 것과 같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닙니다. 안보, 경제,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안보를 한번 보십시오. 출범 4일 만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핵실험도 한 차례 더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횟수는 10회입니다. 그런 정부가 사드는 오락가락 말바꾸기를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의식해가지고 임시자 붙여서 간신히 했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오죽하면 시장이라는 말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가면 2018년에는 744조, 문재인 정부가 포문을 연 이런 각종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가면 2060조에는 3,999조로 국가 채무가 증가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계 경제 위기를 관통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탱해준 유일한 힘이었던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경환, 김희수, 이유정, 조대엽, 박성진 이 사람들의 낙마 사유를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자체 세운 기준은 물론이고 비상식적인 범죄 혐의에다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인사 참사에 이거는 완결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데 이 정부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닿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신동호, 백원우, 유행열, 한병도 이런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간혹 한두 분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의원님. 전대협에 의원님. 말씀 들으시고 하십시오. 전대협의 답변 시간을 주시는 전문가, 겁니까? 네, 다 들으신 다음에 하십시오. 전대협의 강령과 회칙을 보면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에 부당한 등등 해서 반미,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과연 트럼프 방안에 맞춰서 반미 운동하겠다, 시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